음, 어제 사실은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고 본 적이 없었으면 또 별거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후반부에 산수만한 것 같아. 그래서 물리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 원래 약속했던 이야기를 좀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원래 내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블랙홀에서의 프리 에너지 계산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건데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후반부에 할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뭐냐를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떤 의미로 쉽게 따라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오늘 원래 하기로 했던 어젠가요? 그 노트들 하나 또 나갔죠? 거기에 있는 거를 오늘 다 하지는 않고 거기에 산수가 너무 많아,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앞부분만 하고 절반 정도는 내일 오전에 하고 마지막 시간에 프리에너지, 블랙홀 프리에너지 얘기를 하고 나면 강궁원 교수님이 와서 호킹 레디에이션을 비롯해서 거기에 의해서 얘기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한 시간은 조금 천천히 해봅시다. 어제 사실은 끝나고 나서 질문을 몇 개를 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안 했지? 우리 이명록 씨가 한 질문 덕분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성재 교수님도 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 할 일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펜로즈 다이어그램이 저렇게 생겼고 저 펜로즈 다이어그램은 어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디스턴스, 실제 피지컬 디스턴스 완전히 무시하고 라이콘이 45도로 그어진다. 그것만 보여줄 수 있도록 축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가는 널 방향도 축약을 하고 반대쪽 널 방향도 축약을 해가지고 저 코디네이트에서는 라이콘이 45도로 깔끔하게 이쁘게 그려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스태틱 솔루션을 주로 가지고 하는데, 물론 스태틱 아니어도 돼요. 스테이셔너리, 즉, 커 블랙홀처럼 아예 안 움직이는 거는 아니지만 일정한 각 운동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블랙홀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는 이거를 할 때는 우리가 기억을 하겠지만 앵글 디렉션 깡그리 무시한 거잖아요. 레디얼 디렉션과 타임 디렉션만 가지고 펜로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해가지고 호라이즌 혹은 인피니티로 쌓인 바운더리가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놓고 간혹 싱귤러리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가 절반으로 그러니까 쪼개졌다는 얘기가 다이아몬드 전체가 커버가 안 되고 그 중간 어디선가 싱귤러리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를 한 다음에 그 타일들을 얼기설기 붙여서 컨티뉴어스 해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고 내가 운이 없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싱귤러리티에서 압살을 당할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거를 실제로 그릴 때는 이 그림을 우리가 그려요. 요만큼만 그리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질량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광속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내 트래젝토리는 타임 라이크 한 게 아니라 스페이스 라이크 할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호라이즌을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어, 어딘가 이런 데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RT 코디네이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새로운 코디네이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매니폴드라고 그러면은 요 파트를 커버하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고 요 파트를 커버하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고 요 파트를 커버하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어서 얼기설기 붙인 거예요. 그러면 쟤들을 도대체 왜 붙여야 되느냐? 프린스플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스탠다드한 대답은 뭐냐? 지오데식 컴플리트니스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어진 매트릭에 대해서 내가 지오데식을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만족하는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고 거기에는 크리스토퍼 커넥션이 들어가죠. 그걸 풀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어제 무슨 얘기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우리가 밖에서 타임이라고 생각했던 그 코디네이트를 지오데식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 t가 무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타우가 아니라 t가. 그러니까 요 자리는 요 t라는 코디네이트가 무한대가 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코디네이트이 무한대가 된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끝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 지오데식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까지 가는데 t는 무한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프로퍼 타임, 내가 들고 다니는 그 시계는 43초밖에 안 걸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잖아. 그럼 43초에 내 세상이 끝났다라고 할 이유가 없으면 44초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44초를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타키오냐, 스피드 오브 라이프보다 빨리 움직이는 존재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무한히 많은 프로퍼 랭스라고 해야겠지? 프로퍼 랭스가 아니란 말이야. 넘어가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시멀리 익스텐드를 하는 거에 기본적인 프린시플은 뭐냐 하면 지오데식 컴플리트니스예요. 내가 그릴 수 있는 모든 지오데식이 파이나이트한 데서 끝나지는 말아보자. 근데 그게 항상 가능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싱귤러리티가 있으니까. 커버처 싱귤러리티 있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커버처 싱귤러리티 지나서 우주가 또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슈는 제너럴 렐러티비티 안에서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야. 그럴 때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어떤 데를 들여다보면 이 지오데식 컴플리트니스라는 게 앰비규어티가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지오데식이 주어지면 지오데식에 들어가는 그 어파인 파라미터라고 부른 프로퍼 타임에 해당하는 것이 무한대까지 가는 것까지는 커버를 해보자. except what? 싱귤러리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걸 최대한으로 익스텐드를 하면 이게 되는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다음과 같은 다른 말로 대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 들어갈 때 이런 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R을 보면은 물론 R이 2GM 요 호라이즌 랭스하고 동일한 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그놈이 요 자리예요. 근데 R을 그거보다 작게 끌고 가고 싶은 욕망이 일잖아. 이렇게 써놓으면.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아주 캐주얼하게 말하면 이 R에 대해서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최대한 해보자 라는 말로 대치를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다 되는 건 아니야. 여기까지는 커버가 될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도 되겠구나. 어떠네. 요 건너편이 잘 안 될 거야. 왜냐하면 R 값은 여기에서의 R 값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미래로 갈수록 R 프라임 값은. 근데 그 R 프라임 여기 R equal RH라는 값은 여기에서도 맞잖아. 그러니까 요 R은 점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Z라는 변수의 콤플렉스 플레인과
Z제곱의 콤플렉스 플레인이 동일한 게 아니죠. 본 스퀘어 루트 Z의 콤플렉스 플레인과 Z라는 콤플렉스 플레인이 동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은 Z라는 콤플렉스 플레인이 half 플레인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널리틱 코디네이트를 누군가 준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해도 되나? 애매해질 거야. 이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해서 맥시멀리 익스텐디드 한다는 말이 사실은 앰비규어스한 말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 코디네이트 가지고 그 코디네이트에 있는 예를 들어 R이라는 코디네이트가 있는데 R이 RH보다 작은 거를 들여다보느냐. 그다음에 사실은 R이 네거티브인 거를 들여다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딱히 안 보이거든. 매트릭 보면은. 우리는 R이 레디어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제 우리 솔루션 할 때 봤지만은 R 스퀘어가 메저러블 퀀터티야. 왜냐하면 투 스피어의 에리아니까. R 자체는 메저러블 퀀터티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이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맥시멀리 한다는 말을 할 때는 과연 어떤 코디네이트에서는 그 말이 괜찮은 말이고 어떤 코디네이트에서는 괜찮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이고 요런 이슈가 좀 생겨요. 근데 그 말을 하지 말고 지오데시 컴플리트니스를 한다. 저기에는 어떤 앰비규어티도 없어요. 저게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코시 인스테빌리티 하기 전에 제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되게 이상한 2차원에는 이상한 블랙홀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써볼게요. 어떤 매트릭이냐면은 람다는 그냥 숫자예요. 스트링 티어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스트링 이펙티브 액션에서 나오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M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요 M과 Q는 M은 질량과 같은 역할을 할 거고 2차원이긴 하지만은 Q는 무언가 그러니까 그 라이선 올스트롬의 Q 스퀘어라는 텀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차지가 블랙홀 안에 들어 있는데 그놈의 차지를 Q라고 했을 때 Q 스퀘어 오버 R 스퀘어라는 텀이 있거든. 매트릭에 보인단 말이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이 2차원에서의 일렉트릭 차지가 있을 때 블랙홀 안에 그 차지를 Q라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와 똑같이 이런 이니퀄러티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요 매트릭을 가지고 어널리티컬리 컨티뉴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R이 M보다 클 때는 아주 멀쩡한 블랙홀 매트릭이에요. 호라이즌 바깥에. R이 M보다 작고 Q보다 크면 다 양수라고 합시다. sorry. Q보다 크면은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 하면은 슈왈실트 블랙홀의 인사이드 호라이즌하고 되게 비슷해. 요게 음수가 되고 그렇죠. 요게 음수가 되면서 요게 원래 타임이었는데 바깥에서는 요 R 코디네이트가 타임 코드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죠? 얼만큼 다르냐 하면 뭐 요런 숫자들 때문에 조금 달라져요. 질문은 뭐냐 하면 이거 해도 돼요? R이라는 코디네이트 플레인에서 맥시멀리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한다. 그러면 저거를 내가 포함을 해야 되잖아. 뭐 콤플렉스는 저 잊어먹더라도 내가 갑자기 R 이퀄 Q에서 끊어야 될 이유가 보이지 않죠.
근데 해도 돼요? 매트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지. 뭐가 문제일까? 응? 그치. 보면은 R이 M보다 이미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가 양수야. 그러니까 M보다 작으면 일단. 근데 요거는 보면은 R이 M과 Q 사이일 때는 음수야. 그래서 요 R이 시간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R이 Q보다도 작아져 버리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되죠. 그럼 요 매트릭은 시그네처가 이런 로렌치안 시그네처가 아니라 이런 유클리디안 시그네처를 갖게 될 거야. 근데 뭐 so what? 어차피 호라이즌 안쪽에 있는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할 건데 왜 시그네처가 바뀌면 안 되지? 이상하긴 한데 어떤 물리를 근거로 저거는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응? 코절러티 물론 그 말이 그 말인데 조금 더 간단한 말을 찾아볼 수 없을까? 응? 잘 안 들려. 라이콘 스트럭처? 예, 뭐 그런 얘기, 같은 얘기예요. 코절 스트럭처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겨. 제일 간단하게 보면 뭐를 하면 되냐면, 아까 하던 얘기 하면 돼요. 내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면은 나는 타임 라이크 지오데식을 따라 들어갈 거예요. 타임 라이크 지오데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퍼 타임을 사용했을 때 대략 이런 거를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퀘이션 모션 어제도 앞부분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 지오데스 이퀘이션 모션은 인컴플리트한 거고 저놈이 사실은 같이 들어가야 실제로 지오데스 이퀘이션이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내가 옵셔널리 집어넣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는 그 지오데스 이퀘이션 자체가 컴플리트하지 않은 거야. 이것까지 써줘야 돼. 근데 이런 일이 생기려면은 시그네처가 유클리디안일 수가 없어. 그쵸? 다 플러스인데 t 닷은 제곱은 역시 포지티브고 r 닷 제곱 포지티브잖아. 포지티브인 양에다가 포지티브인 코에피션트 해서 더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무슨 재주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R이 Q보다 작은 곳은 R이라는 코디네이트만 보면 마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데처럼 보이겠지만은 지오데식 컴플리트니스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야. 내 시공간과. 이렇게. 뭔가 할 얘기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지오데식 타임라이크 지오데식을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R of tau를 풀어보는데 Q 부분에서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를 풀어보면은 Q 더하기 O 더 타우 스퀘어가 항상 나와요. 항상 바운스를 하게 돼 있어. R이 타임 라이크 코디네이트였잖아요. 점점 줄어들다가 Q를 힛하는 순간 Q보다 작은 데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운스가 돼요. 솔루션을 그냥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깥에 R이 M보다 큰 펜로즈 타일이 이렇게 있고, 펜로즈 타일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딴 거지. 펜로즈 다이어그램에 그 다이아몬드가 있고, 우리가 라이선 올스룸을 그리던 그거를 생각을 했으면 이 생각을 할 거야, 아마도. 근데 아니야. 들어가질 못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R equal Q는 사실은 여기에 있고, R equal M. 제가 바운스 된다고 그랬죠. 지오데식이 들어가다가 R equal Q가 미니멈이 되고 어떤 지오데식도 다시 커져요. 내려갔다 커져요. 그래서 이 미래로 갈 때 호라이즌을 하나 더 거치는데 그 호라이즌은 사실은 R equal M에 해당하는 호라이즌을 다시 거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 example이 얘기를 해주는 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코디넷을 가지고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오대식을 가지고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지오대식 노멀 코디네이트라는 거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지오대식 노멀 코디네이트가 뭐냐 하면은 코디네이트를 되게 잘 잡아가지고 그 코디네이트에 있는 x들 자체가 프로퍼 타임들로 만들어진 이쪽으로 가는 프로퍼 타임을 x라고 부르고 저쪽으로 가는 프로퍼 타임을 y라고 부르고 그걸 지오데식 노멀 코디네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돼요. 지오데식에 대해서 컴플리트 해라. 혹은 지오데식 노멀 코디네이트를 사용했을 때 최대한 어널리틱 익스텐션을 해라.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제 라이슨 올스룸 여기도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이 example이 이것 때문에 펜로즈 다이어그램이 이런 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라이슨 올스룸 같은 경우에는 내 유니버스와 다음번 유니버스를 싱귤러리티가 이렇게 커넥트 해지고 있는데 이 파트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믿기 어렵겠지만 싱귤러리티가 전혀 없는데 호라이즌이 존재하는 것이 로지컬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 첫 번째 논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93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때 논문이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나왔어. 하나는 제 거, 다른 하나는 호킹의 학생이 하나 있었어. 베트남에서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물리를 떠난 것 같아. 똑같은 논문이 한 일주일 상간으로 나왔었지. 그래서 저 차원에서는 되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여러 가지 고차원에서 잘 안 보이는 패턴들이 나와서 저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생기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펜로즈 다이어그램 그릴 때 2차원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싱귤러리티 호라이즌 블랙홀에 대한 프레주디스 중에 하나를 버리라고 제가 이게 뭐 되게 중요한 지오메트리라서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2차원의 적절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주는 애예요. 2차원에서의 라이선 올스트룸의 어널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신 2차원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버티 티어리 자체가 조금 특이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이걸 믿어야 돼? 얘도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내가 갈 수가 없는 데니까 스페이스 라이크 지오데식으로는 갈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스페이스 라이크 지오데식을 탈 수가 없는 애니까 얘는 어차피 못 봐. 근데 얘는 볼 수 있어. 제가 어제 얘기했죠? 들어가면은 싱귤러리티 히트 안 해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복잡한 거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렐러티비스틱 케플러 프로블럼 이야기 조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디얼 이펙티브 포텐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라이선 올스룸에 대입을 해가지고 다시 해보면 요 싱귤러리티 부분에 굉장히 그러니까 다이버전트한 포텐셜 베리어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중앙을 향해 레이저를 쏘지 않으면 모든 그러니까 almost all null 트래젝토리와 모든 타임 라이크 트래젝토리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가 그렸다는 얘기는 지오데식 타임이 파이나이트하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유니버스를 향해서 로켓을 타고 용감하게 들어가면 될까? 이게 사실일까? 좀 이상하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태틱 안자 때문에 생기는 아티팩트라고 해도 조금 불편해 하잖아요. 그렇죠? 저게 뭐야? 저걸 믿어야 돼? 물론 이 중에 문학적인 사람이 있으면 SF 소재로 쓰기에 나쁘지 않은 테드 창한테 이야기해 주면 뚝딱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어, 사실이 아니라고 상대론하는 분들은 다들 믿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는 없다. 실제 그러니까 전하를 가진 블랙홀을 우리가 만들어도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대부분의 상대론 학자들과 대부분의 학자들이 믿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코시 인스테빌리티라는 말인데, 여기를, 그리고 이제, non extremal, 2gm이 2q, 어떻게 되지? 요 스퀘어가, 요게 이제, 요게 이거보다 큰 게 이제 익스트라미아 이렇게 생기고, 같으면은 요게 약간 변형이 돼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이너 호라이즌, 아우터 호라이즌 있는 데를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바깥의 텐로즈 다이어그램 파트예요. 여기 R은 R 플러스인데요. 바깥의 호라이즌이에요. 여기에 R은 R 마이너스인 곳이에요. 그 다음에 싱귤러리티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고 싶어요. 갈 수 있느냐의 문제야. 근데 지금 이 솔루션을 엄청나게 아이디얼라이즈 된 솔루션이야. 스피리컬 시메트리 어슈했지. 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지만 결정적으로 타임 인디펜던트한 거 혹은 스테이셔너리 혹은 스태틱을 어슈한 거. 이 경우에는 스태틱을 어슈를 한 거야.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제 벌크업 디어렘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스피리컬 시메트리를 주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스몰 플레인 웨이브 라이크 파트가 사라져요. 벌크업 디어렘이 가능한 이유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플럭추에이팅 파트가 사라지는 거야. 이게 뭐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전자기 배울 때 그 전자기파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P 웨이브에서 시작하는 건 다 알아요. 앵귤러 모멘텀 1에서 시작을 해요. 다이폴에서 시작을 해요. 모노폴 레디에이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마그네틱 모노폴이 없다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야. 그러니까 차지를 무슨 짓을 해도 스피리컬리 시메트릭 웨이브가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그거하고 사실은 굉장히 같은 종류의 이야기예요. 이 버크업 디어렘이. 그래서 스피리컬리 시메트리를 임포즈 하는 순간 웨이브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야. 한꺼번에 그 불가능해지는 거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세상에 퍼펙트한 스피리컬 시메트리가 있겠어요? 어프로키메이트 한 거지, 항상. 그래서 실제로 스피리컬 시메트리가 안 하고 약간 얘가 플레인 웨이브 같은 거를 허락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솔루션들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를 물어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야. 저 솔루션이 있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야? 아니면은 굉장히 나쁜 일이 생겨서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야. 근데 블랙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연락이 바뀔 것 같진 않잖아. 내가 그래비테이션 웨이브가 우리를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태양에 떨어지지 않잖아. 스테빌리티 이슈인데 문제는 그런 작은 플럭추에이션이 있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게 주장이냐 하면 요 윗파트가 사실상
언스테이블해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남아있질 못하고 이런 형태로 실제로는 바뀐다. 그러면은 코절 스트럭처는 슈얼슐트하고 크게 다르지, 퀀터테이티브하게는 다르지만 퀄러테이티브하게는 다르지 않다는 게 주장인데 그걸 보는 게 무지무지 쉬워요. 그래서 그 쉬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 이게 그래서 스태틱, 스태틱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은 스피리컬 시메트리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바깥에 뭔 짓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일 수도 되고 사실은 상관이 없어. 스칼라도 상관이 없고 뭐 내가 일렉트론들을 잔뜩 해도 상관이 없어. 하여튼 무언가 많잖아. 블랙홀 바깥에 실제로는. 그래서 플레인 웨이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플레인 웨이브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다음과 같은 딱 한 가지 종류의 플레인 웨이브만 생각을 할 건데 어떤 거를 생각할 거냐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플레인 웨이브를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막 앞에서 무언가를 흔들어 가지고 웨이브가 생기면 일부는 무한대로 가버릴 거고 일부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겠지. 그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웨이브 폼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쪽 널 코디네이트를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을 제가 U라고 했나요? V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하고 지저분한 애들이 잔뜩 있는 이런 웨이브가 있었어요. 얘들은 들어가는 애들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V가 어떤 애냐 하면은 V가 T 플러스 V하고 U하고 제가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T 플러스 R. 맞나요? 이게 밖으로 나가는 애? 아니, 안으로 들어가는 애죠. 사실은 어제 썼던 톨토이즈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면 이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커지는 웨이브죠. 그리고 들어가는 거는 T는 마이너스 Z를 따라가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가 요 다이어그램에서 스카라이 플러스라고 우리가 보통 쓰는 퓨처 널 인피니티예요. 그래서 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T 플러스 Z이라는 콤비네이션이 무한히 커지는 데를 따라가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블랙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걸까요? 밖으로 나가는 레디얼 디렉션으로 레디얼 디렉션, 그러니까 레디얼 디렉션으로 디펜던스가 있는 그런 모드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펜로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웨이브 폼은 기본적으로 널 코디네이트에서 널 코디네이트로 넘어가고 콘포멀 팩터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도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이랬다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은 코디네이트를 쓸 수는 없어. 왜냐하면 T하고 Z는 여기에서 다 소진이 된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카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더블을 해야 돼. 거기서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와 여기에 있는 T는 다른 T니까. 그렇지만 같은 성질을 가진 T와 Z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쪽을 가는 거는 무한히 먼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누소이달이 있는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z인데 그냥 얘의 프리퀀시는 오메가예요. 블랙홀에서 멀리 있는 데면은 블랙홀 있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냥 프리퀀시를 오메가를 가지고 있는 포톤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뭐 포톤이든 뭐든 간에. 자, 근데
얘는 똑같은 웨이브 폼이 여기 들어갈, 그러니까 요렇게 갈 거잖아?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infinitely far away가 아니야. infinite future가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 요거 들어갈 때도 geodesic time은 finite 했죠. 여기 갈 때도 geodesic finite time 하니까 여기까지 이걸 그린 거잖아. 근데 이 코디네이트들은 여기서도 무한대고 여기서도 무한대야. t와 t 프라임, z 프라임은. 톨토이즈 코디네이트잖아. 톨토이즈 코디네이트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호라이즌에서 무조건 발산을 하는 애들이야. 근데 걔 코디네이트들이 피지컬 디스턴스를 메저하는, 피지컬 타임을 메저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피지컬 타임과 피지컬을 하는, 메저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우리가 크루스칼이라고 불렀던 이런 애들이. 그래서 얘들이 다이버지 한다고 해서 얘들이 다이버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파이나이트의 0으로 가는 거야, 사실은. 얘들은. 그럼 얘들 입장에서 이건 어떤 웨이브냐 하면은 이걸 U 디렉션, 그러니까 V 프라임이라고 해야겠죠? 여기가 R 마이너스인 자리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로그와, 그러니까 x를 엑스포넨셜 x로 할 때, 혹은 x를 로그 오브 x로 할 때 어느 한쪽이 쪼그라들잖아. 호라이즌에서 쪼그라드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웨이브 패킷이, 웨이브 패턴이 들어갔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멀쩡한 파이나이트 프리퀀시를 가진 애가 아심토틱 디렉션에, 그러니까 사인 펑션이 쭉 늘어서 있는 건데, 요 놈은 사인 펑션 안에 헷갈린다. 엑스포넨셜 썸띵인가요? 로그 왔다 갔다 하네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코디네이트를 스퀴즈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비테이셔널 블루 시프트라고 해요. 포톤이 블루 시프트가 되면 에너지가 커지잖아. 그 일이 생기는 거야. 그냥 지오메트리 자체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무한한 시공간에 펼쳐져 있던 웨이브가 압착이 되면서 여기에서 덴서티가 발산을 할 수밖에, 에너지 덴서티가. 에너지 덴서티가 발산을 하면 뭔 일이 생겨요?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의 오른쪽이 다이버전트해지는 거지. 그럼 아인슈타인의 왼편이 다이버지 하겠지. 그 얘기는 커버처가 다이버지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백 리액션을 그런 스피리컬 시메트리를 기부업하는 순간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요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걸 코시 인스테빌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이제 실제 애스트로피지컬 상황에서 리얼 월드 상황에서는 저렇게 위아래로 익스텐디드 한 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아까 그리고 사실은 요것도 그거 가기 전에 물어봐야 됐어야 되는 게 있는데 얘들은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잘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블랙홀을 우리가 만들 때 그러니까 블랙홀을 만들고 오래 지나가면은 얘들이 스태틱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스태틱하게 블랙홀이 시작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별이 있고 별이 콜랩스를 해야 돼. 혹은 프라이모디얼 에너지 덴서티가 굉장히 와일드리 플럭추에이트 하는 것이 콜랩스를 해가지고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블랙홀은 엔드 프로덕트야. 그러니까 이니셜 데이터는 블랙홀일 리가 없잖아. 리얼 월드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은 그거를 펜로즈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가,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 파트는 픽티셔스한 거고 실제로는 별이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게 별의 인테리어를 그렸다고 상상을 하시면 실제로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 안을 우리가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다음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한 일반 상대론의 해로서는 실제로는 이런 거밖에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터널 블랙홀이면은 요 패스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게 있었고 요 놈이 우리가 동화 사이언스에 보면은 과학 동화에 옛날에 여러분 초딩 때 봤을 화이트 홀이 이거잖아.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 근데 화이트 홀은 있는 게 아니겠지, 실제는. 그래서 펜로즈 다이어그램을 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그 두 가지예요. 왜 이걸 어떤 프린시플을 가지고 맥시멀리 익스텐드해서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스 like separation의 우주가 있고 미래의 우주가 있고 과거의 우주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프린시플이 무엇이냐? 지오데식 컴플리트니스다. 첫 번째.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내가 100%다 믿어야 되느냐? 답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코시 호라이즌이 있으면, 코시 호라이즌이란 말이 뭔지도 내가 얘기를 안 했군요. 그건 찾아봐요. 위키피디아 잘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호라이즌을 지나서 호라이즌을 또 하나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스태틱 솔루션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코시 호라이즌이라고 우리가 불러. 이너 호라이즌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너 호라이즌은 항상 코시 호라이즌이지만 코시 호라이즌이 항상 이너 호라이즌은 아니야. 아까 그 논싱귤러 이그젬플에서 봤듯이 그래서 하여튼 호라이즌이 두 번째 나오는 호라이즌은 코시 프로블럼, 즉 코시 프로블럼이 뭐야?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지. 디퍼런셜 이볼루션을 하는데 그 안쪽에 그 코시 호라이즌 지나서까지 정하려고 하다 보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자체가 브레이크다운을 해요. 이니셜 밸류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갑자기 추가적인 데이터가 들어와야만 그 파트가 풀리는 문제가 생겨서 그걸 코시 호라이즌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코시 호라이즌은 무조건 언스테이블하다. 상대론에선. 이렇게. 자, 계획대로 40분을 잡아먹었어요. 질문? 네. 원래 있던 그 코디네이트 가지고 그 코디네이트 우리가 뭐 원래 있던 컴퓨터 인터페이스 오더라고 코디네이트 블랙홀 넷발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코디네이트를 두개씩 컴플리트만 가지고 믹스를 할때 스탠드를 시키면은 그 초이스가 유니크하진 않아요. 유니크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로컬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호라이즌이 있으면 호라이즌에 앉아가지고 호라이즌 지나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오스태틱 컴플리트니스도 사실은 로컬한 스테이트먼트인데 물론 이제 수학하는 분들은 그거를 글로벌리 지오데식 컴플리트한 거를 매니폴드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싱귤러리티 있는 거는 매니폴드로 안 치잖아. 수학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학적인 의미에서 지오데식 컴플리트니스보다 조금 약한 거고 어떤 의미에서 약하냐 하면 로컬리. 그러니까 싱귤러리티가 있는 곳을 제외한 어디서나 조금씩은 익스텐드 할 수 있으면 걔들은 다 내가 내 스페이스 타임의 일부라고 간주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지오데스 컴플리트니스예요. 블랙홀 내부의 매트릭이 있을 때 블랙홀 내부의 매트릭이 꼭 그런 식이가 저 프로스카 코디네이션 먹었을 때는 없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 나한테 코디넷을 주면 그 코디넷이 내가 무슨 목적으로 어디까지 써먹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몫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여러분의 몫이야. 공부를 안 한 여러분의 몫은 아니야.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첫날도 얘기했지만 코디네이트 인디펜던스라는 것, 혹은 그걸 우리가 제너럴 코베리언스라고 부르는
그거는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그건 그냥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코디네이트를 잘 잡아서 뭔가 재밌는 것을 봤어. 근데 다른 코디네이트에 갔더니 그 재밌는 게 사라졌어. 그건 재밌는 게 아니야. 그냥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인디펜던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반인을 상대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그놈의 관성 계획이 좀 잊어먹고 오라고 내가 항상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 스페셜 렐러티비티 같은 거 그냥 책으로 배우잖아. 일반 서적으로. 과학 동화로 배우잖아. 거기 보면 관성 계획이밖에 없어. 그치? 이관성계와 저관성계가 이렇게 다르니까 로렌츠 컨트랙션이 있고 타임 다일레이션이 있고 트윈 패러독스가 있고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게 머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우개로 싹 다 지워버리세요. 물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이야. 예를 들어 트윈 패러독스는 그게 심지어는 그게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들일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1905년 페이퍼만 해도 그게 약간 애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본인한테. 관성계라는 거에 약간 그 잡혀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게 사라진 게 언제 사라진 거냐 하면 그 여러분들이 민콥스키 메트릭, 민콥스키 스페이스타임이라는 말을 배우잖아. 그거는 아인슈타인이 한 게 아니잖아. 민콥스키가 한 거고 아인슈타인 페이퍼 이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콥스키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포엔카레야. 그러니까 상대론 그 전후 그 역사를 보면 포엔카레가 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도 포엔카레가 요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해서 로렌츠가 된 거고요. 민콥스키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페이퍼가 가장 좋은 레퍼런스가 아니야. 윤리에서는 최소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원래 계획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왜 이렇게 덥니? 자, 액션 프린시플 얘기를 하고 ADM 이야기를 하고 기분 소킹 요크 이야기를 하고 프리 에너지 얘기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잘 될려나 모르겠네. 단소리 하나 더 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론을 엉성하게 공부해서 다시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일은 뭐냐 하면 맥스웰 이론을 잘 이해하는 거야. 뭐 맥스웰이 뭐 이렇게 잘 이해할 거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 생각해보면 상대론의 대부분은 맥스웰 이론에서 인스파이어 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론에 대한 얘기를 회고록에 쓴 거로는 자기는 마이클슨 몰리를 잘 몰랐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막상 신경을 쓴 건 맥스웰 이퀘이션이 어떻게 잘 살아남느냐. 그게 이제 원래 로렌츠가 했던 일이고 거기서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어제 제가 첫날 그랬잖아. 게이지 티어리하고 상대론과 스트럭처가 무지무지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 모두가 어디서 왔어요? 맥스웰에서 온 거지. 그래서 맥스웰을 먼저 할게요. 자, 맥스웰은 다 아시다시피 디퍼런셜 폼은 대부분이 안다고 엊그제 손을 들었기 때문에 간주를 하고 이게 이제 맥스웰 티어리의 20세기 사람 입장에서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벡터 포텐셜이 있고 그거에 익스트리어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필드 스트렝스가 나오고 그래서 특히 A 뮤 dx 뮤는 A 뮤 그러니까 A 뮤를 A 뮤 더하기 라운드 뮤 뭐라고 할까 람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도 F를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 이거는 A를
A 플러스 D 람다를 보낸 건데 여기 각각의 D를 취하면 DA고 얘는 역시 DA니까. 왜냐하면 DD는 0이니까. 왜냐하면 라운드 I, 라운드 J는 라운드 J, 라운드 I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맥스웰 이퀘이션을 이 입장에서 쓰면은 DF 이퀄 0이 우리가 그러니까 맥스웰 이퀘이션 4개 중에 2개가 요 놈이고 D 스타 오브 F는 커런트 3폼 혹은 다이버전스 오브 F 뮤니언은 커런트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의 전부 다죠. 요거를 액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디라이브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4분의 1 F 뮤 일단 플랫에서 할게요. 플랫 아니어도 뭐 그렇게 이게 큰 저기는 없지만 일단 플랫 할게요. 저기. 그래서 커런트가 익스터널 오브젝트로 주어지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커런트가 어떤 필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커런트면은 예를 들어 스칼라인 경우에는 컴플렉스 파이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고 치고 뭐 다다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베리에이션을 하면 델타 F는 D 델타 A니까 요거를 요 놈의 베리에이션을 하면 대략 F의 다이버전스를 취한 놈이 나오고 인덱스가 하나 살아남고 요거의 커런트 즉 델타 델타 A 뮤를 한 거에 대략 이런 모양이 나와서 요게 맥스웰 이퀘이션의 절반이고 저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는 DF는 F 자체가 DA로 만들어졌으므로 요 놈을 두 번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0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첫날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요 A라는 거하고 뭐하고 비슷하다고 했냐면 크리스토펠 심볼이 요 A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A는 A 자체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띠어리를 상대론에서는 그 크리스토펠 심볼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에서 시작을 해서 크리스토펠 심볼을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털 베리어블이 다른 거야.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를 주는 거죠. 특히 양자역학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그래비테이셔널 어널로그가 뭐냐는 사실은 같은 해에 1915년에 데이비드 힐버트가 답을 줬어요. 그래서 리만 텐서가 있으면 여기로부터 요 놈과 요 놈을 컨트랙트해서 만들어내는 델타 델타라는 리치 텐서가 존재하고 요 두 개를 인버스 매트릭으로 컨트랙트를 하면은 G 델타 델타 컨트랙션을 해주면은 그게 리치 스칼라라는 스칼라 커버처라는 게 만들어지고 데이비드 힐버트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요런 액션을 쓰고서 요 액션을 델타 델타 G 뮤뉴로 베리에이션을 했더니 R 뮤뉴 빼기 2분의 1 G 뮤뉴 R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메터를 제너럴리 코베리언트하게 커플을 하면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 하도록 커플을 하면 요거의 베리에이션에서 이건 조금 케어풀하게 써야겠어요. 메터를 인버스 매트릭으로 베리에이션을 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g로 나눠주면 그리고 이거를 t 뮤뉴라고 부르면 t 뮤뉴가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탄트가 빠진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면 16파이 g를 붙여놓고 시작을 하면 우리가 16파이 g 뉴턴이 나오고 여기 2분의 1이 나와서 우리가 아는 8파이 g 뉴턴만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해봤지? 이거를 내가 할 필요는 없지? 근데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다들 아마도 해봤을 엑서사이즈일 것 같긴 한데 요 놈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그러니까 요 스퀘어 루트 g, g 인버스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 놈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요거 베리에이션에서 나온 거야. 빤히 보이잖아. 그 다음에 요거 베리에이션은 어디서 나온 거야? 요 놈 베리에이션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전부 다는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할 때 실제로는 뭐가 사라지는 거를 보여줘야 되냐면, 알파 베타를 써야겠네. 요 놈이 왜 이퀘이션의 모션에 안 나오는지를 계산을 했어야 돼요. 이것까지 다 해봤어요? 끄덕이는 사람들 여러 명 있긴 한데, 안 해봤, 혹시 저 엑서사이즈를 안 해본 사람 있을까? 현묵 씨 안 해봤구나. 이게 이제 한 학기짜리 상대로 하면 저거를 그냥 훅딱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후딱 넘어갔다고 당신들도 후딱 넘어가면 안 되지. 왜냐면 베리에이션이 뭔지 당신들 다 알잖아. 안 그래? 이게 베리에이션이 없을 리가 없잖아. 위치 커버처를 뭘로 만드는 건데, 매트릭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치? 이거는 숙제합시다. 숙제도 아닌, 숙제다. 왜냐하면 내가 나눠준 노트에 이런 계산들이 있는 챕터가, 있구나. 숙제도 아니네. 오늘 받으셨을, 혹은 어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챕터 10인가요? 거기에 제일 앞 섹션의 후반부를 보면, 요거를 굳이 다 써놨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써버리게 돼가지고 사실은 잘한 짓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말로 하면은 요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무언가 텐서의 토탈 데리버티브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퀘이션 모션 쓸 때 토탈 데리버티브는 쉽게 갖다 버리죠. 근데 쉽게 버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잘 된 액션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포인트인데 대개는 큰 생각 없이 갖다 버려도 돼요. 그래서 큰 생각 안 하면 갖다 버릴 수 있는 토탈 데리버티브만 나와요. 코베리언트한 토탈 데리버티브가 나오면서 스톡스 티어렘을 쓰면은 바운더리로 넘어가 버리고 그 얘기는 벌크에서는 컨트리뷰션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진 않는다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생기는 다른 일은 있는데 그 다른 일을 잘 마사지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기븐스 호킹 요크 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맥스웰 티어리 같은 데서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그래버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놈인데 근데 정말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질량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그 텀이 없으면 질량이 m이 안 나와. m 나누기 2가 질량으로 나와.
그 되게 신기한, 상대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기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내가 아마 오늘은 못하겠지만 내일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요 놈은 무언가에 되게 좀 복잡한 애인데 사실상 델타 G 때문에 생기는 크리스토펠 심볼에 델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도 데리버티브가 있겠지. 근데 이제 크리스토펠 심볼의, 그러니까 게이지 커넥션의 성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커넥션 자체는 텐서가 아니야. 근데 커넥션 1 빼기 커넥션 2는 텐서야. 즉 베리에이션은 무조건 텐서야. 그래서 생기는 쉬운 일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토탈 데리버티브가 되면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는 직접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 놈이 사라지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거는 힐버트가 썼던 요거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모든 것이 매트릭에 의해서 매트릭이 펀더멘털 베리어블이고 매트릭에서 무조건 시작하는 거다. 그래 놓고 매트릭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을 하자. 그 얘기예요. 그게 힐버트가 한 일이고 이게 아마 아인슈타인이 이퀘이션 쓰기 전인 걸로 나는 알거든.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 그러니까 쓰기 전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참 내가 아까 저기 포엔카레가 대인배라고 그랬잖아. 힐버트도 보면 어마어마한 대인배야. 이 이슈가 사실은 수학하는 양반들 사이에서는 계속 올라오는 화두 중에 하나야. 아인슈타인이 먼저 한 게 아니다. 힐버트가 먼저.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10년이 걸린 이유가 이 콤비네이션을 찾지 못해서 10년이 걸린 거거든. 근데 같은 해 15년에 데이비드 힐버트가 그때 이제 뇌더 이런 사람들하고 베리에이션 프린시플 문제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거든, 이 양반이. 이거 되게 쓰기 쉽잖아. 요걸 썼더니 저게 그냥 바로 나와버렸네. 그래서 혹자에 이게 맞는 말이 뭐 이게 히스토리컬리 실제로 컨펌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 콤비네이션을 엽서에다 힐버트가 써가지고 아인슈타인한테 그 해 여름에 보냈더니 아인슈타인이 그걸 보고 그렇게 화를 냈다고.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났었다고. 라는 말이 어딘가 떠돌아요. 사실이니까. 수학자분들은 다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음. 하면서 얘기하는 필드가 A뮤. 예. 음. 그렇죠. 그거를 해봐야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감마에서 시작을 하면 뭔 일이 생기지? 뭔가 다른 이퀘이션이 나와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마를 쓴다고 해서 매트릭이 없는 걸로 친 수는 또 없어. 매트릭이 우리가 왜 필요했어요? 프로퍼 타임을 정리하는데 필요했잖아요. 메저러블 퀀터티를 감마를 가지고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은 G를 펀더멘털 베리어블로 하면 힐버트가 한 일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G도 펀더멘털이라고 부르고 감마도 펀더멘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에 대해서 그러니까 G하고 감마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맥스웰에서 똑같은 일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F하고 DA를 그러니까 A를 서로 원래 관계가 아예 없는 하나는 투 폼이고 하나는 원 폼이고 그렇게 시작해도 액션을 잘 쓰면 요 놈이 이퀘이션 아니 요 놈이 아니지. 요 놈이 이퀘이션 모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걸 first order formulation이라고 하는데 게이지 티어리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많이 하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게이지 티어리에서 하지는 않을 건데 이거는 지금 방금 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노트에도 이미 써놓은 거니까 합시다. 어딨지,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말을 배울게요. 팔라티니 포뮬레이션. 이게 정확히 뭐를 하는 거냐 하면 G 뮤뉴와 감마, 알파, 베타, 감마를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 보니까 G와 감마의 관계가 거꾸로 튀어나오는 버전이거든요. 2번이 모래가땅. 네? 근데 모래가땅에서는 제가 매트릭 데이터를 비얼바인으로 배치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A 뮤가 나오고 오메가 뮤 A B가 나와요. 요 역할이 요 역할이고 요 역할이 요 역할이. 일단은 제가 2번을 할게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같은 아이디어예요. 매트릭,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 애와 벡터들이 돌아가는 거를 재는 애가 원래는 연결이 돼 있는데 얘가 요거에서 정해지고 요것도 사실은 요거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월요일 날 잔뜩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거 다 잊어먹고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하자. 이거와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아인슈타인 텐서가 튀어나오느냐. 요거를 좀 해봅시다. 팔라티니는 사실은 여기서 하는 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근데 여기서는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 산수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하는지는 노트에도 자세히 있고, 돌아가서 해보시면 금방 보일 거예요. 지우고 갑시다. 요거를 하려면은, 일단, 깔딱모래에서 얘가 어떻게 써지는 거지? 일반적인 D디멘전에서 할게요. 요거를 좀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어, 바보같이 그냥 써도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쓰든 코디네이트 베이시스를 쓰든 텐서 그러니까 커버처는 그냥 텐서니까 그 체인룰만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알려져 있거든. 이것도 제가 월요일 날 써놓은 그 릴레이 그러니까 사실상 GLD 게이지 트랜스폼에서 연결이 되니까 그거를 계산을 잘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써도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바보 같아서 요거를 조금 더 인텔리전트하게 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비얼바인을 가지고 이제 슈퍼그래비티 같은 거 하면 비얼바인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 시작점을. 그럼 거기서 아인슈타인 힐버트 액션을 쓰는 법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쓰긴 하지만 사실은 디퍼런셜 D폼이야. 요만큼이 볼륨 폼에 해당하는 거고 볼륨 폼에다가 웨지도 아니지 뭐 커버처 스칼라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저기서 어떻게 쓰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볼륨 폼은 어떤 거냐 하면은 디렉션이 D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3차원이면은 요 큐브의 볼륨을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E1이고 이게 E2고 이게 E3면 사실은 비얼바인을 쓰는 장점 중에 하나가 볼륨 폼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 거야. 원래부터. 왜 이런 거야? 이게 E1 알파 dx 알파, E2 베타 dx 베타, E3 감마 dx 감마인데 엔타이시메트릭한 웨지 프로덕트죠. 그러면은 요 2가 있는 애들만 모아보면은 사실은 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야. 요 파트는 뭐야? 디터미넌트 오브 2야. 그리고 나머지가 dx3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G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두 개 컨트랙트에서 만들었었지. 그러면은 G의 디터미넌트는 2의 디터미넌트의 제곱이겠죠. 요만큼은 스퀘어 루트 디터미넌트 G예요. 비얼바인을 쓰는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FRW 코스몰로지 같은 거 할 때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에너지 덴서티 이야기를 하고 뭐를 기준으로 프레셔 덴서티를 이야기를 하느냐가 코디네이트 베이스에서는 엄청 헷갈릴 수가 있거든. 실수를 하기가 마련인데 비얼바인을 쓰면 그런 문제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양은 맨 마지막에는 E1, E2, E3 이게 만들어지면 돼요. 그리고 앞에 스칼라 커버처가 붙어 있으면 될 거예요. 답은 뭐냐면 답을 그냥 줄게요. 이게 어딨냐 하면 이게 쏘리 번호가 저기 내가 이퀘이션 넘버가 그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섹션 서브 섹션 9.1.4의 첫 번째 이퀘이션이에요. 아인슈타인 힐버트 액션은 D 디멘전에서 G 뉴턴 epsilon A1 through AD-2 BC BA1 웨지 커버처 2폼인데 이 커버처 2폼은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오메가 웨지 오메가 BC 커버처의 리니어한 거는 보이죠? 커버처 리만 텐서가 그대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요 웨지 프로덕트가 그리고 요 엡실론이 있잖아요. 토탈리 엔타이시메트릭 심볼이 있잖아요. 요게 해주는 콤비네이토릭스를 다 하고 나면 리치 커버처, 스칼라 커버처 곱하기 숫자가 나오고요. 그 숫자가 요 숫자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나눠준 거야. 이렇게 요거는 산수니까 받아들여 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하면 되는 거니까. 혹시 이 숫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나한테 알려줘야 돼. 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으면 골치 아파. 하여튼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놈의 베리에이션을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질문대로 원래는 매트릭이 주어지면 그 매트릭이 주는 2가 주어지고 그 관계에서 통해서 요게 요 놈으로 주어지는 건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얼바인이 잔뜩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SO 커넥션 W를 줬고 이 W를 가지고 커버처를 쓰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고 우리가 노나빌리안 필드 스트렝스 쓸 때 이거를 하거든요. 이 자리에 A를 집어넣어서 엔타이 허미션 베이시스에서 둘이 상관이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이제 나타날 거예요. 아까 했던 질문 얘를 인디펜던트하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시작부터 이거는 내 데이터 앱으로 집어넣은 거야. 내가 매트릭에서 디라이브하는 스핀 커넥션은 저 성질을 갖고 있어야만 매트릭을 제대로 만들고 나중에 매트릭을 코베리언틀리 콘스탄트하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어프로치에서 요거는 인풋 데이터야. 그러니까 이 인풋은 뭐냐 하면 내가 SOD 게이지 티어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혹은 SO1, D-1을 하고 있는 거지. SUN을 하고 있다거나 뭐 SPK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풋 데이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델타 델타 E도 할 수 있고 델타 델타 W도 할 수 있을 거야. 인디펜던트 한 거니까. 델타 델타 E 하면은 뭐가 결국은 나올 거냐 하면은 아인슈타인 텐서가 맨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이것도 계산을 조금 해봐야 돼. 어, 아인슈타인 텐서의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가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비앙키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이게 왜 비앙키 아이덴티티인지 알아요? 해봤어요? 우리가 비앙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는 이걸 비앙키 아이덴티티라고 보통 해. 그래서 깔딱 모래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거거든요. 이게 아니다. 쏘리. 이 D 플러스 노나빌리안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R이니까 쏘리. 요거 요게 0이 되는 게 비앙키 아이덴티티. 요거하고 요게 같동치야 수학적으로. 요 계산을 해본 분들이 있으면 그랬으면 비얼바인을 해봤겠지. 이거를 요것도 써 있어요. 너무 친절한 것 같아. 어디에 써 있지 이게? 여기 없구나. 나눠준 노트에. 코디네이트 베이시스에 있구나, 내가. 쏘리.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같은 얘기인 거를 알려면 어떤 계산을 해보면 되냐 하면은 제가 리만 그 힐버트 액션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만 커버처 투폼과 비얼바인드를 적당히 웨지 프로덕트를 여러 번 한 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했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요런 콤비네이션 어떤 거를 잘 만들면은 G메뉴가 나와요. 그 상태에서 요 비앙키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면은 요게 나와요. 같은 동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앙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G 뮤뉴에 적당한 비얼바인이 붙어 있는 놈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러니까 하면은 new a 대략 이런 놈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하는 것이 인버스 매트릭으로 베이레이션 하는 거와 사실상 같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놈은 뭐야? 우리가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디라이브 한다고 했을 때 그 리치 커버처 텐서를 매트릭, 인버스 매트릭으로 베리에이션 하는 게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날아가나? 안 날아갈 거야. 왜냐하면은 이놈은 이하고 서로 관계를 아직 내가 안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뭐냐 하면은, 요 놈을 했더니 이와 스핀 커넥션 사이에 있던 릴레이션이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DE 플러스 오메가 E는 0이라는 이퀘이션이 있었고,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쓰면 요 놈에 의해서 완벽하게 결정이 돼. 앰비규어티 없이 결정이 된다는 말을 했었잖아. 그게 나와주면은 퍼펙트하지. 근데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저기 있는 것들을 보면은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요거를 베리에이션을 했네?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오겠지? 더하기구나.
원폼들이니까. 그럼 요거를 델타 오메가에 대해서 리오거나이즈, 바운더리 텀 날려버리고 하면은 DE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개수만 봐도 그렇게 나올 스트럭처가 인덱스가 제대로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면 저거 이외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뭐 여기가 1이 나와요, 2가 나와요, 뭐 요것만 신경 쓰면, 혹은 마이너스가 나와요. 1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안 나오는 거겠지? 1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는 비얼바인, 즉 매트릭 데이터와 커넥션 데이터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시작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릴레이션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 레벨에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요 놈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틀 전에. 토션이라,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토션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얼바인에서 시작을 하면은 저 액션 프린시플을 가지고 하면은 토션 프리 컨디션이 손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야. 이퀘이션 오브 모션의 일부로서. 이게 토션이라니까 왼편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어떻게 한 거냐 하면은 매트릭에서 시작 토션 프리 그러니까 매트릭과 토션 프리 레비스 비타 커넥션에서 시작을 해서 요 이퀘이션을 디라이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디라이브 했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디라이브를 했었어요. 거기서는. 근데 거꾸로 이제 얘기가 하는 거죠. 이 액션을 가지고 베리에이션 문제를 했더니 스핀 커넥션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했더니 그놈이 토션 프리 컨디션이 나오고 토션 프리 컨디션이 나오면은 이를 가지고 매트릭을 컨스트럭트 하면은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크리스토퍼의 커넥션이 이 WA에서 완벽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로직은 산수는 따라가기가 힘들어도 로직은 좀 머리에 속에 박아 놓으시면 노트를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일이 생기는데 팔라티니는 약간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요거가 인풋 데이터예요. 인풋 데이터를 하면 요 놈이 요 놈과 관련이 있다는,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컨디션이 사실은 토션 프리 컨디션이야. 요 놈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요거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 액션 프린시플은 버전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내가 요거는 좀 피하기가 힘드는데, 그러니까 제 노트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 토션이 없는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떤 거는 우리가 공짜로 얻어낼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매트릭과 감마가 있을 때, 코베리언 데리버티브가 있을 때 여기서 시작을 한 거잖아. 그렇죠. 매트릭은 코베리언트를 콘스탄트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토펠 심볼을 끄집어낸 거죠. 토션 프리 컨디션과 함께. 그렇죠? 그러면 또 물어볼 수가 있을 거야.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물론 물리적으로 필요해. 근데 수학적으로 액션 프린시플에서 얘가 나오는 거야? 그것도 질문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 그래서 팔라티니는 무엇을 해주는 거냐 하면은 여기서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토션 프리 컨디션을 줬다면은 팔라티니에서는 토션 프리 컨디션을 준 상태에서 요거를 끄집어내는 거야. 이 감마가 매트릭을 프리저브하는 감마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감마라고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심볼을 쓰는 게 나을 거야. 그래 놓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 C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썼더니 매트릭을 프리저브하는 커넥션이더라. 매트릭을 프리저브하는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에 있는 그 아이더라. 그러므로 감마가 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요 팔라티니도 좀 베리에이션들이 꽤 여러 개 있더라고요. 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 네, 아까 관리를 쓸 때도 그렇고 플라팅 관리를 쓸 때도 그냥 단순히 아인슈타인 컴팩션에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컨스트레이닝 하실 필요 있는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가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팔라팅에서는 매트릭 패티블이 있어야 한다. 네. 이게 필요했는데 그러면은 아인슈타인 1번 아니, 그러니까 토션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 조건을 아인슈타인 1번 액션에 컨스트레이터로 넣었고 그거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는 것이 사실상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조금 릴렉스를 하고, 뭐 조금 다른 액션을 쓰고,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버전은 되게 그러니까 제가 맥스웰도 first order formulation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재밌는 토픽들이에요. 네. 여기 먼저. 뭐하고? 어, 아니요. 요걸 가지고 커버처를 썼던 거예요. 여기서도 요걸 가지고 저희 커버처 썼잖아. 그리고 요 놈이 우리가 아는 그 스핀 커넥션이란 얘기를 안 한 거잖아. 근데도 이퀘이션 오브 모션 때문에 요 놈이 요 놈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쓴 요는 여기 요 C와 C로부터 계산한 그 커버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썸션은 요 레벨에서는 토션이 없다 1번. 그러니까 토션에 해당하는 걸 토션이라고 부른 게 옳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시메트리 프로퍼티가 있다. 그 다음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커넥션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매니폴드에서 탄젠트 번들에서의 그 커넥션을 어파인 커넥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파인 커넥션 중에 매트릭 프리저빙이 존재하고 매트릭 프리저빙 안에 레비스 비트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투 스텝 프로세스인데 얘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를 어쉬움을 하면 다른 하나는 공짜로 나오더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SO라고 얘가 제가 했잖아요. 요게 사실은 매트릭 프리저빙이 될 거라는 거를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달라. 방향이. 네. 자, 그러면은 남은 30분 동안 상대론 이야기 좀 접어두고 내일 내일 기분 소킹을 아마 못할 것 같긴 한데 말로 때울 것 같아, 기분 소킹은. 근데 하긴 일단은 뭐를 하려고 하냐면 내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위 ADM 포뮬레이션이라는 거를 하게 될 거예요, 내일.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질량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ADM 포뮬레이션에 가는 중간 단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맥스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맥스웰에서 우리가 ADM에서 보게 될 현상이 되게 이상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냥 포뮬레이션만 바꿔서 그러니까 이거 물리이기도 하지. 거기서 난 아주 재밌는 그리고 상대론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약간 프리커서 같은 것이 맥스웰 티어리 안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할 얘기는 힐버트를 쓰든 팔라티니를 쓰든 이 모래가땅을 쓰든 역시 항상 존재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로 그 제 노트에 있는 계산들은 아마 다 모래가땅에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자, 게이지 티어리로 돌아갈게요. 이게 액션이야. 메터필드도 잊어먹을 거야. 나중에 메터필드 있으면 뭐 얼만큼 바뀌는지만 볼 거고 요것만 들여다볼게요. 요게 액션이야. 그리고 요 액션이 여기에 지금 이걸 우리가 헤비사이드 유닛이라고 하는 유닛에서 쓰고 있는 거고
CGS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있나? 교과서에 요새 CGS 유닛 안 나오죠. 가우스 유닛 안 나오죠. 요만큼 차이가 해봐야 돼. 의미 없는. 하여튼, 보통 쓰는 SI 유닛과 조금 다른 유닛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유닛은 항상 이거야. 그래서 이놈은 액션이 이렇게 생긴 게 액션이에요. 그래서 이거 베리에이션 하면 맥스 에리케이션, 그러니까 커런트 없는 맥스 에리케이션이 다 나올 거죠. 근데 E는 어떻게 또 생긴 거냐면은 이 I는 라운드 제로 마이너스 A, 소리. 이게 맞나요? 이게 맞겠지? 사인이 여러분 쓰던 거하고 좀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쓰는 거와도 다를 것 같고 몰라. 일단 이 정도로 해.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넘어갑시다. 네? 생겼어요. 근데 요거를 굳이 그러니까 저건 라그랑 제한이겠지?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쓰지? 라고 묻고 싶어요. 근데 해밀토니안은 여러분들이 그 역학을 잘 배운 사람은 해밀토니안과 에너지의 차이를 알지만 잘못 배운 사람들은 해밀토니안이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에너지는 주어진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숫자를 끄집어내는 게 에너지고 물론 이제 모양은 같지 맨 마지막에 비슷하지. 해밀토니안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미케닉스면 포지션 베리어블과 빌로서티 베리어블로 쓰는 게 아니고 포지션 베리어블과 모멘텀 베리어블의 익스프레션으로 쓰는 게 해밀토니안의 기본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케닉스로 아예 돌아와 보면은 처음에 이런 라그랑지안에서 시작을 해.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면은 px 다 빼기 라그랑지안 p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데리버티브를 가지고 한 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x 닷을 없애버리고 이퀘이션 모션 써서 저 데피니션을 사실은 쓰는 거지. 써가지고 p로 다 바꾸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양자역학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스텝이지만 여러분들이 고전역학 배울 때 굳이 저거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을 거야. 왜냐하면 트레젝토리에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 x하고 x닷을 하면 되지 뭘 굳이 x와 p로 해? 근데 이론을 하기에는 구조를 들여다보기에 이쪽이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물론 결정적으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려면 p가 x-이 아니잖아. 라운드 x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거의 해밀토니안 스토리가 19세기에 만들어졌을 텐데 20세기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19세기에 해밀턴과 해밀턴 자코비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게 양자역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를 하려고 해요. 혹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 써도 될 거야. p를 x닷으로 바꿔치는 캐노니컬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 하면은 뭐 이렇게 이거 해도 돼요. 근데 그냥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이렇게 써놓고서 요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생겼니?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맥스웰 티어리에서. 자, 그러면 저기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컨주게이트 모멘텀이 어떻게 생겼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i를 델타 AI 다시라고 하겠죠. AI가 포지션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나올 거냐 하면은 이 i가 나올 건데 이게 아마 마이너스가 있어야 제가 사인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 텐데 그 얘기는 제가 여기 사인을 블레치스 컨벤션에서 했다는 얘기네. E가 나오죠. AI에 다시 있는 거는 얘밖에 일렉트릭 필드밖에 없잖아. 근데 AI만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A0도 베리어블이죠. 델타 L, 델타 A0에 닷을 하면 얘가 파이 제로일 거야. 얘는 뭐예요? 0이죠. 펀더멘털 베리어블이거든. 페이즈 스페이스의 베리어블이거든. 근데 얘는 무조건 0이라는 거야. 이게 게이지 시스템의 홀마크예요. 여기서 게이지 티어리가 가진 여러 가지 중요한 성질들이 다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야, 이 중간에는 누가 기름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무겁다. 그러면은 라그랑지안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써보고 싶으냐 하면은 파이 제로 a 제로 닷 파이 ai 닷 h a 파이 이렇게 쓰고 싶어요. x 닷 대신에 x와 p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일단 신경이 잘 안 쓰여. 왜? 파이 제로가 없거든. 0이거든, 자동으로. 그러니까 요거 잠깐 잊어먹고 요거를 들여다보는데 이런 거를 보통 할 때 우리가 어떤 짓을 하는 거냐 하면은 px 닷과 뭐 2분의 1 x 닷이 있으니까 콤플릿 스퀘어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2분의 1 x 닷 빼기 p 제곱 더하기 빼기 2분의 1 p 스퀘어 이렇게 다시 쓰고 어차피 르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할 때는 뭔 짓을 하는 거냐 하면은 요 스퀘어 된 거를 날려버리는 거잖아. 이퀘이션 모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 전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야. 깔끔하게. 근데 얘는 깔끔하게 안 떨어져. 왜냐하면은 요 놈이 그런 짓을 해줘야 될 거잖아. 근데 요 놈은 심지어 게이지 인베리언트 하지도 않아. 이랬으면은 게이지 인베리언트 하죠. 왜냐하면 얘가 2의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위해서 저거를 내 맘대로 바꿔치는 건 안 되잖아. 그렇지? 피지컬리 바꿔치는 건 없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퀄러티와 이퀄러티가 아닌 건 다른 거야. 그렇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 거냐 하면 EI 더하기 라운드 I A0 정도로 쓸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이제 해밀토니안이 우리가 이걸 그냥 에너지 덴서티라고 보통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컨주게이트 모멘텀으로 쓰기 전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죠. 저게 에너지 덴서티잖아. 그치? 여기요? 네, 그러겠지. 아, 부호는 내가 워낙 많이 틀릴 거기 때문에 오늘 노트는 안 틀렸어. 노트를 보세요. 노트가 있나 이게? 이 파트 안 줬다. 이 노트 보내줄게요. 오늘 오후에. 섹션이 따로 있어요. 요거 하는 섹션이 따로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요 놈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대략 생기는 거냐면 파이 2 있고 파이 스퀘어 b 스퀘어 있고 그래서 파이를 없애버리면 파이의 이퀘이션은 모션을 쓰면은 E 스퀘어 B 스퀘어가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요 놈이 해밀토니안이 됐을 거야. 그럴듯하잖아. 여러분이 본 에너지 덴서티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파이가 2하고 같다니까. 근데 문제는 요 놈이 있네?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이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어떤 해밀토니안을 써야 이 스토리가 맞느냐, 이게 정말로 라그랑지안이 되느냐, 르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 후에 라그랑지안이 되느냐를 물어보면 Y0, A0는 그냥 들고 다닐게요. 제가 어차피 0인데 빼기 요만큼이 여러분이 익스펙트하는 해밀토니안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파이 닷 2가 아니잖아요. 뭔가 찌끄레기가 남잖아. 그 찌끄레기를 상쇄할 텀이 여기 필요할 거예요. 그 텀을 써보면은 대략 이런 걸 거야. 사인 역시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살짝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미케닉스에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 mx 닷 스퀘어 v of x를 이런 라그랑지안을 어떻게도 쓰냐 하면 2m분의 p 스퀘어 플러스 v of x px 닷 이렇게도 쓰잖아요. 캐노니컬 베리어블을 사용하면은 요거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해밀토니안이고 에너지이기도 하잖아.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계산을 했더니 요만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요거는 멀쩡해. 파이가 2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업투 사인 파이 스퀘어나 2 스퀘어나 일렉트릭 에너지 덴서티인 거는 지금도 유효하죠. B 스퀘어는 마그네틱 필드의 에너지예요. 근데 무언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캐노니컬 한 데서 쓰면은 파이 제로 A 제로 닷 파이 I AI 닷 빼기 2분의 1 파이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A0 라운드 I 파이 I 이런 놈이 나와요. 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레슨은 이게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 얘기야.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제가 에너지 덴서티하고 해밀토니안이 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한 거예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이거는 내가 A 뮤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거를 변수로 쓰지 않고 A 뮤와 파이 뮤를, 그러니까 보통은 A 뮤와 라운드 제로 A 뮤를 기본적인 변수로 쓰지만 일로 넘어간 거예요. 빌로서티 대신에 모멘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 봤더니 보시면 요 B는 물론 헐 오브 AI의 스퀘어겠죠. 요 B 스퀘어는. 그러니까 AI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A0의 모습이 좀 특이해. 두 가지 면인데 1번은 이게 뭐 제가 계속 쓰고는 있으나 요 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파이 제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파이 제로가 0이란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잘 이해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야. 근데 그 중요한 문제 가기 전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요거를 내가 이그노했다 치다 하더라도 A0가 특이해. 뭐가 특이해요? A0가. 응? 목소리가 잘 안 들려. 누가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 네. 그래서 그건 이미 써먹었고. 그냥 요거 생긴 꼴만 보고서 A0가 왜 저렇게 들어오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지. A0는 리니어하게 들어오고 데리버티브도 없이 막 들어왔어. 데리버티브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리니어하게 들어왔어. 그리고 리니어한 게 뭐를 곱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곱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고전역학을 해도 A0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역할을 할 거야. A0의 이퀘이션은 모션은 다시 A0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 잔소리를 해. 저거를 내가 패스 인테그랄 하면은 더욱 극명해져요. 패스 인테그랄인데 A0 곱하기 something인데 내가 A0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델타 펑션이 나오죠. 그래서 A0의 이퀘이션 모션은 매우 단순해지면서 이거를 디맨드해요. 근데 이게 뭐야? 가우스로잖아. 그래서 제가 메터필드 없이 시작을 했어요, 아까. 근데 메터필드가 있었다고 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요 자리에 클래스 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 가지 릴레이션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쓰면 역시 가우스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은 맥스웰 방정식 4개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이걸 굳이 가우스 로라고 더 이상 부르질 않고 가우스 콘스트레인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우스 로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 하면 4개의 방정식 중에서 타임 데리버티브가 없어. 물론 2의 데피니션 안에 게이지 필드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있긴 한데 아까부터 계속 하는 것이 베리어블 그 베리어블 우리 쓰지 말고 포지션과 모멘텀을 쓰자. 페이즈 스페이스를 쓰자잖아. 페이즈 스페이스 베리어블로 쓰면은 타임 데리버티브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볼루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게이지 필드를 풀 때 이니셜 서피스에서 이미 임포즈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뉴턴 방정식 풀 때 이니셜 포지션과 이니셜 빌로서티를 주면 나머지가 다 결정이 되잖아. 그 이후가.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이니셜 데이터 자체가 가져야만 하는 성질인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 내가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왜 이니셜 데이터는 꼭 이렇게 생겼어야 돼? 라는 의구심이 들어야 돼.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럽거든. 근데 답은 뭐냐 하면 얘가 게이지 띠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이지 티어리가 가지고 있는 게이지 시메트리라고 여러분들은 말을 처음엔 들었겠지만 요즘은 게이지 리던던시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리던던시라는 말은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거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리적인 거를 뽑아내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은 인컨시스턴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시스턴시야. 이니셜 데이터에 임포즈되는 컨시스턴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된 이 게이지 티어리, 그러니까 양밀 티어리도 포함이지. 이런 것들을 직대성한 사람이 디락이고, 제가 디락에 요거를 써놓은 챕터를 보내줄게요. 이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이 장론을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넘어가야 돼.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불행히도 아무도 안 배워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이건 제가 제 노트를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1964년인가 요때쯤에, 이성재 교수님 제목 기억해요? 한 100페이지가 채 안 되는 렉처스 온 퀀텀 메케닉스다. 100페이지, 그러니까 렉처 4개를 그 텍스트로 만들어서 쓴 책이 있어요. 한 80페이지쯤 돼. 뉴욕에 있는 무슨 칼리지에서 4번에 걸쳐서 한 강연을 집대성을 한 건데, 이거는 반드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페르미온을 퀀타이즈를 해보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한 거를 느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책에서는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는 말을 안 해주거든. 근데 실제로 이상하거든. 근데 그 모든 거를 사실은 디락이 다 옛날에 해결을 한 거야. 근데 이거를 하려면 챕터 하나가 추가로 장론 앞에 붙어야 돼서 아무도 이걸 안 해. 나는 쓰긴 썼는데 아펜딕스로 넣었어.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요거야. 일단은 메터까지 있으면 요 A0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나온다. 캐노니컬 하면은. 그거의 컨시퀀스는 가우스 컨스트레인트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왜 나오는 거냐 하면은 여기서 분명해 보이지는 않는데 게이지 시메트리 혹은 게이지 리던던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게 어디서 아까 이제 제가 지워버린 거 있죠? 사실은 요 사실이 요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고 요게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어디로 트레이스를 할 수 있냐면 여기로 트레이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필드 스트렝스가 액션에 들어가는 애가 요 콤비네이션만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야. 왜냐하면 A0에는 제로가 걸릴 수 없잖아. 그리고 그거는 뭐를 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냐면 게이지 시메트리와 연결이 돼 있잖아. 이게 다 한 통이에요. 게이지 시메트리가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고 필드 중에 하나가 캐노니컬 폼에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역할을 하고 그놈에 붙어 있는 애는 무조건 0이 돼야 되고 이니셜 데이터 레벨에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일 이거의 그래버티 버전을 할 건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맥스웰 티어리는 U1 게이지 시메트리가 있잖아. 그래버티에서는 저거에 해당하는 것이 코디네이트 인베리언스일 거예요. 주구장창 얘기하듯이. 근데 4차원에서 코디네이트 인베리언스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을 거야.
U1 시메트리 하나에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하나 나왔죠. 여기서 4개 나올 거잖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면 저 짓을 상대론 아인슈타인 힐버트 액션에 대해서 하면 해밀토니안이 나오는데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 하면 이 4개를 n과 li 1, 2, 3으로 쓰면은 n 곱하기 h 네, 요 다다다가 토탈 데리버티브예요. 이런 일이 생겨요. 요거는 매트릭의 일부일 거예요. 매트릭 코에피션트 중에 하나를 내가 n으로 부른 거고 다른 코에피션트를 l로 부른 거야. 거기에 해당하는 해밀토니안 덴서티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3가지 텀밖에 안 나와. 무슨 얘기냐 하면 얘 0이고 얘 0이라는 얘기야. 어디서? 솔루션에서는. 얘기는 해밀토니안의 벌크 파트는 항상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파트에 해당하는 게 그냥 처음부터 없고 다 요 파트인 거야. 중력이 이래서 이상한 거야.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이상할 수밖에 없어. 중력은. 이 얘기를 내일 하고 기분 소킹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여기서 시작해서 질량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야. 해밀토니안이 0인데 뭔 질량? 바운더리 텀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네. 오늘 다행히 목이 안 나가고 끝까지 했습니다. 내일 봅시다.